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Viewpoint Panoramic Video Generation with Pre-trained Diffusion Models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통일랩이라는 곳에서 연구가 되었는데, 이 통일랩은 알리바바에 속해 있는 AI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도메인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R, VR, 그리고 버추얼 트래블, 여러 가지 등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옴니 디렉셔널 비전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비디오는 VR, 월드 모델, 공강지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0도 비디오를 녹화하는 것은 고가의 전문 장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다단 카메라로 좁은 시야각의 영상만 촬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시야각으로 찍은 영상을 이 VR이나 이러한 몰입형 영상으로 시청하기 좋게끔 320도 완전한 파노라마로 변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표현 방식, 여기서는 이제 representation gap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근본적인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을 파노라마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이 아닌 파노라마 영상에서의 표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퀴렉탱귤러 프로젝션 방식인 ERP입니다. 아래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상단부로 갈수록 왜곡이 좀 많아지는 모습인데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까지를 360도로 정의하고 이제 표현하는 이퀴렉탱귤러 프로젝션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큐브맵 프로젝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CP라고 표현을 할 텐데 큐브맵 프로젝션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90도의 FOV로 6개의 면을 촬영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각각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제 각 방식들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방식은 구면을 하나의 직사각형 이미지로 매핑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엔드-투-엔드 컨티뉴이티를 보장합니다. 이 말인즉슨 끝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즉 우리가 위쪽이나 아래쪽을 바라볼수록 이미지가 부자연스럽게 늘어나거나 찌그러지는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나 VAE 같은 최신 생성 모델의 학습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결과물 생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이제 프로젝션 방식은 큐브맵 프로젝션 방식입니다. 구면을 6개의 90도 FOV를 가진 정사각형 면으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앞서 ERP의 단점인 극지방 왜곡이 없고 각 면이 평면이기 때문에 모델의 사전 지식과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의 면이 그리드상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면의 경계에서 불연 속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망 모델이 면과 면 사이의 일관성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ERP는 연속성을 제공하지만 콘텐츠를 왜곡시키고 큐브맵은 로컬 피델리티는 보존하지만 공간을 파편화시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또한 360도 이미지를 다루는데도 적합하지 않지만 템포럴 컨시스턴시까지 다루는 비디오 도메인에서는 더욱더 다루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방식인 뷰포인트 맵이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ERP의 연속성과 큐브맵의 적은 왜곡이라는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360도 비디오를 표현하고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뷰포인트를 제안했습니다. 파노라마를 6개의 큐브면으로 변환한 후 이를 조금씩 겹치는 유사 관점 패널로 병합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 큐브맵의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존의 2D 디퓨전 모델을 완벽하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핵심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연속성을 개선하고 왜곡을 줄이는 새로운 360도 표현 방식인 뷰포인트 맵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전역적인 공간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미세한 디테일과 움직임을 보존하는 파노 퍼스펙티브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기존 방법을 능가하는 고품질 360도 비디오 생성 능력을 입증하고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릴레이티드 워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파노라믹 이미지 제너레이션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주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몰입형 360도 이미지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선행 연구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파노제는 리커시브 아웃페인팅 앤드 스티칭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내 환경 생성의 높은 품질을 달성했습니다. 조금씩 카메라 화각을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점진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었고요. 펜퓨전은 듀얼 브랜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큐렉탱귤러와 퍼스펙티브 간의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360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디프는 큐브맵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높은 중실도와 다양성을 갖춘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파노라믹 비디오 제너레이션입니다. 비디오 분야는 전체 구면 공간에 걸친 시공간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60도 DVD라는 선행 연구에서는 360도 어댑터를 학습시켜서 텍스트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생성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또 이매진 360이라는 선행 연구는 듀얼 브랜치 디자인을 사용해서 주어진 퍼스펙티브 입력으로부터 파노라마 비디오를 합성했습니다. 이 360 DVD와 이미진 360은 모두 ERP 방식을 사용해서 극지망에서 심각한 왜곡을 보이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상단 그리고 하단을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비디오 아웃페인팅입니다. 이 퍼스펙티브 뷰를 파노라마 비디오로 확장하는 것은 비디오 아웃페인팅 태스크의 한 종류입니다. Follow Your Canvas와 같은 연구들은 사전 훈련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비디오 아웃페인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분야는 360도 데이터가 부족하고 또한 앞서 말한 것 같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야기하는 모달리티 갭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너레이티브 프라이어를 활용하는, 즉 사전 훈련된 모델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서 고품질 파노라마 비디오 아웃페인팅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메소드 설명에 앞서 간단한 오버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일반적인 큐브맵 또는 이큐렉탱귤러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 뷰포인트 맵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뷰포인트 맵을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고 마스크를 통해서 어텐션 블럭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360도 이미지 혹은 비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큐브맵 또는 이큐렉탱귤러 형태로 변환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뷰포인트 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왼쪽과 같이 큐브맵 또는 이큐렉탱귤러 프로젝션된 이미지에서부터 6개의 면을 샘플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FRBLUD는 Front, Right, Back, Left, Up, Down입니다. 그래서 각 6개의 면을 샘플링하고 나면 이제 Pseudo Perspective Subregion Construction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시각 정보가 보통 집중되어 있는 수평 4개 면을 중심으로 중심면과 인접 4개 면의 일부를 결합합니다. 그래서 Front, Right, Back, Left를 이제 각각 배치한 다음에 각각 인접한 이제 Front 같은 경우는 Left, Up, Right, Down을 이제 일부를 결합해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정확히는 여기서 이렇게 인접한 4개의 면과 가운데 면을 결합한 후에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전체 이제 결합하는 영역에다가 회전시켜서 이렇게 4개의 면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면을 배치할 때 이제 가운데 부분인 D, 다운 부분이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중앙부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제 상단부는 이제 업 부분은 이렇게 네 부분에 찢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원 형태의 U면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재투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투영하는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의 빨간색 이제 영역에다가 이 반원 초록색 형태의 면을 투영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형태의 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는 이 원의 반지름이자 이 마름모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름모 위에 한 점을 이제 P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P에 대해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D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익각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를 X는 이제 D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D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치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 각각 D가 있기 때문에 D로 묶어서 이제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러한 식의 3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식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 길이 D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럼 이 길이 D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 초록색 구 위에 점 R이 있다고 했을 때 이 R이 내부 이제 이 마름모 안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원래 기본적인 이 마름모보다 조금 더 넓은 반원 형태의 영역을 이 마름모에 좀 넣어줌으로써 이 분할된 면들이 나중에 생성을 할 때 겹치는 영역을 만들어서 좀 더 일관성 있는 생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노 퍼스펙티브 어텐션입니다. 요새 DIT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인컨텍스트 제너레이션 능력을 활용해서 뷰포인트 맵 전역적인 파노라마 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의 프라이어를 활용하고 수렴을 가속화하기 위해 파노 퍼스펙티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먼저 파노 어텐션은 전체 맵의 컨텍스트 학습을 통해서 공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의 이 빨간 표시된 부분의 왼쪽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펙티브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합쳐진 파노를 4개의 영역으로 다시 쪼갠 다음에 이 서브 리전을 각각 넣어서 어텐션을 함으로써 이제 파인 그라인드 비주얼 인포메이션 생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파노 어텐션 과정 전에 이제 3가지의 입력을 콘캣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 뷰포인트 맵, 그리고 프로젝티드 퍼스펙티브 비디오, 그리고 마스크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채널 차원으로 콘캣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왜 프론트 영역만 이렇게 입력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것은 입력된 영상을 바탕으로 나머지 영역을 아웃페인팅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만 입력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되는 사이즈는 배치 사이즈, 그리고 채널, 프레임스, 하이트, 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노 어텐션에 들어온 이 특징 입력을 이제 실제로 퍼스펙티브 어텐션 하기 전에는 4개의 배치로 리쉐입해서 각각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배치와 절반 사이즈로 하나씩 쪼개서 어텐션 블럭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각각 어텐션 블록은 셀프 어텐션 레이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프롬프트는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합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오버래핑 퓨전입니다. 하위 영역들 간의 부분적인 공간적 중첩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전환을 구현하는 그라디언트 퓨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라디언트 퓨전은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값이 감소하는 중첩 융합 가중치열 W를 먼저 구성하고 마름모 형태의 중첩 영역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픽셀 값을 보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러한 식으로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값이 감소하는 중첩 융합 가중치열 W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제 i와 j가 1일 때는 0이 되고요. n이 될 때는 이제 1이 되는 그러한 가중치 행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먼저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전 행렬을 정의를 해주고요. 이제 각각의 면에 대해서 회전 행렬을 사용해서 이러한 식으로 중첩 영역을 계산하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프론트 페이스에다가 가중치를 이제 그러니까 가중치 마스크를 곱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180도인 이유는 이제 뒤에 거는 이제 180도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 반전을 하기 위해서 180도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페이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페이스에다가 똑같이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번에는 회전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해서 더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IJ 부분에 있는 이 변수들은 이제 사사분면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면을 결정을 하고 그 면에다가 마스크를 이제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노이즈를 제거하는 매 스텝마다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위쪽 면은 융합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반원 형태로 역투영합니다. 그렇게 반원 형태로 역투영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이 이제 꽃잎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레디언트 퓨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종 융합하여 완성하면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파노라마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프로세싱 단계에서는 해상도는 512 by 1024 해상도로, 그리고 비디오는 49프레임 클립으로 분할하였습니다. 트레이닝의 베이스 모델은 WAN 2.1을 사용하여 파인튜닝 하였으며 학습은 엔비디아 A100 GPU 8장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약 18시간 정도 학습하는 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플리컬 360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이미지 비디오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1프레임 동영상으로 간주하고 함께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인 퀄리티테이티브 컴패리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360도 DVD 그리고 팔로우 캔버스 이매진 360입니다. 이제 먼저 360 DVD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프롬프트밖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 DVD나 이미진 360 같은 경우에는 ERP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소용돌이 치는 듯한 왜곡들이 좀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상단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블랙홀 같은 현상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팔로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도와 320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본 논문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잘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퀀티테이티브 컴패리즌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6개의 면을 90도의 시야각으로 이제 투영한 후 V벤치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4개 항목은
서브젝트 컨시스턴시, 그리고 이미징 퀄리티, 모션 스무스니스, 다이나믹 디그리 총 4가지 항목입니다. 4가지 항목 모두에서 이제 뷰포인트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는 4가지의 케이스로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베이스 모델을 ERP 표현에 맞게끔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브맵 면을 2 곱하기 3의 직사각형으로 재배열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각 큐브맵의 독립적인 위치 인코딩을 할당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 어텐션이 없이 전부 파노 어텐션으로 진행한 스터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각 세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풋을 넣었을 때 ERP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적인 면은 조금 확장이 되었지만 이 윗부분,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페 방식, 즉 이제 위치 인코딩을 좀 다양하게 사용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진행이 되었지만 색조 불일치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6개의 큐브 맵을 이제 2x3짜리 직사각형으로 투영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미지들의 품질은 좋았지만 면의 경계에서 심각한 경계가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 어텐션을 제거해서 파노 어텐션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풀 메소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페인팅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퀀티테이티브 평가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IC 로라 같은 경우에는 각 면을 퍼스펙티브 뷰에서 생성하고 합쳤기 때문에 각 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프라이어를 가지고 학습이 되어서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V벤치의 객관적인 점수를 보완하고 제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사용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항목은 4가지로 진행하였고 Spatial Continuity, Temporal Quality, Aesthetic Preference, 그리고 Condition Alignment까지 총 4가지 항목으로 선호도 투표를 요청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파노라마 비디오를 표현하고 생성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뷰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뷰포인트는 뛰어난 공간적 연속성과 시간적 일관성을 가진 새로운 표현 방식 뷰포인트 맵을 설계하였습니다. 전역적 구조 인지와 미세 특징 모델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파노 퍼스펙티브 어텐션을 구현하였고 공간적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융합 메커니즘인 오버래핑 그라디언트 퓨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